우리의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 순으로, 그 누구도 미래에서 현대로,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간은 마치 물줄기가 산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1초씩 정직하게 흐르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시계 초침이 흘러가는 것 말고 정말 시간이라는 것이 강물처럼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사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시간의 개념에 대해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뉴턴은 시간이 외부의 모든 사물과 운동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일정한 속도에 따라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무한한 개념이라고 생각했다. 즉, 지금 우리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공간이나 그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나와 같은 물체와는 상관없이 무한하고 일정하게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으로 시간을 정의한 것이다. 하지만 1915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시간은 공간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공간과도 비슷한 개념인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탄생하였다. 시공간은 다른 말로 4차원으로 대체될 수 있는데 우리는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 영상을 통해 3차원 이상의 차원을 쉽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차원까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는 앞, 뒤로,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비행기를 타거나 계단을 이용해 위아래로도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동 방향이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것을 3차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3차원 이상을 이해해 보도록 하자. 먼저 완벽하게 점인 것을 상상해 보자. 점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동 방향이 없으므로 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것은 0차원이다. 그리고 여기서 점을 2배로 늘리고 이 두 점을 선으로 이어보자. 이동할 수 있는 한 개의 축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1차원이다. 그리고 다시 점을 2배로 늘리고 네 점을 선으로 이어보자. 이동할 수 있는 2개의 축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면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2차원이다. 그리고 다시 점을 2배로 늘리고 8개의 점을 선으로 이어보자. 이동할 수 있는 3개의 축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3차원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었을 것이다. 자, 이제 다시 점을 2배로 늘리고 16개의 점을 선으로 이어보자. 이동할 수 있는 4개의 축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4차원이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4차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3차원의 네 번째 축이 더해진 것인데 우리는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네 번째 축을 이용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4차원 이상의 존재가 된다면 네 번째 축인 시간을 공간처럼 인지할 수 있을 것이고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뒤, 양옆, 위아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듯이 시간 또한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가져왔다. 바로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주인공이 도착한 5차원 테서렉트에는 머피의 방이 무수한 시간대로 나열되어 있다. 과거와 미래 상관없이 가고자 하는 시간대에 머피의 방을 골라서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4차원의 세상을 3차원의 존재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 것이다. 현대 과학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확히 몇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상 대성이론을 통해 우리 세상은 최소한 4차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시간은 식빵과 같이 하나의 덩어리, 즉 공간이며 과거, 현재, 미래 또한 하나의 덩어리이고 이 말은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는 말이 된다.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이 4차원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오히려 미래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미래는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자유의지 또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며 미래를 바꿔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선택 또한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제 저녁에 당신은 왜 그 음식을 먹었는가? 당신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모두 어떤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생각은 의식이고 그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의식이다. 즉, 의식은 무의식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무의식의 모든 면을 알 수는 없다. 38억 년 전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다. 이 생명체의 진화는
인간을 포함해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들까지 이어진다. 우리 인간은 최초의 생명체가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기까지의 모든 정보를 유전자를 통해 전달받았다. 즉,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38억 년간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것을 분석심리학자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당신은 어제 저녁 왜 그 음식을 먹었는지 알 수 없다. 선택은 이미 무의식에 있고 내려진 선택에 의식이 갖가지 이유를 붙인 것뿐이다. 양자역학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시간이 공간이라면, 그래서 미래도 현재와 같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면 모든 가능성의 미래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평행우주나 다중우주의 형태로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어제 저녁 치킨을 먹는 당신과 피자를 먹는 당신, 샐러드를 먹는 당신 등 다양한 가능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어떤 음식으로 저녁을 먹을 것인지는 당신의 무의식이 결정했다. 결정된 순간, 왠지 이게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결정된 선택에 의식은 이유를 붙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그 이유로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무한한 가능성 중 어떤 가능성을 경험할 것인지는 우리의 무의식이 결정한다. 꿈을 이루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무의식이 꿈을 이루겠다는 결정을 하면 된다. 물론 우리는 모든 무의식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집단 무의식과 구분되는 당신이 태어난 후부터 형성된 당신만의 무의식은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 시각화나 학원 등의 연습을 통해 무의식을 바꿔나갈 수 있다. 당신이 꿈꾸는 것이 돈이든 사회적 지위든 어떤 것이든 무의식이 그 꿈을 이루겠어 라고 결정한다면 이루게 될 것이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미래의 모든 가능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당신이 어떤 미래를 경험할지 선택할 일만 남았다. 행복이란 유별나게 기쁘고 환희로 요동치는 상태가 아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그로 인해 흐뭇한 상태가 행복이다. 즉,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아니라면 무의식을 들여다볼 차례다. 그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무의식은 당신의 꿈을 이루기로 결정할 것이다. 결정된 순간, 당신이 어제 저녁에 왠지 그 음식이 먹고 싶었던 것처럼 왠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될 것이고, 이미 결정된 선택의 의식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 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유를 붙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을 느낄 것이다. 반드시 꿈을 이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행복해진 당신은 계속 행복한 일들을 끌어당기고 아주 자연스럽고 또 확실하게 당신은 꿈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어제 저녁에 당신이 그 음식을 먹은 것처럼